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단은 3차시고요. 염분 밀정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염류와 염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먼저 염류와 염분이 뭐냐면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은 해수 1kg 중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염분의 단위를 퍼밀 또는 PSU라고 씁니다. 퍼센트는 100분의 1을 나타내는 거고요. 퍼밀은 1000분의 1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소금의 양이 사실은 되게 적게 들었어요. 몇 그램 들었냐면은 3.5% 들었어요. 그 3.5%를 퍼밀 단위로 하면은 35퍼밀입니다. 그 실용 염분 단위도 역시 1000분의 1이고요. 이 실용 염분 단위는 PSU, 얘는 소금에서만 씁니다. 네,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약 35PSU이고요. 35퍼밀이라고 부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5퍼밀 퍼센트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3.5%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 있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은 염분의 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는 염분은 달라도 녹아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염분이 다르다는 얘기는 물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염류의 양이 역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쭉 갑니다.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이런 순서인데 이 순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염전이에요. 염전에 지금 바닷물을 넣고 물을 증발시킵니다. 물을 증발시키면 뭐가 남아? 소금이 남죠. 그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류라는 것은 결국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거에서 물만 증발한 겁니다. 즉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즉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바닷물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똑같아요. 자, PSU라는 게 있었죠. 이게 실용 염분 단위고요. PSU와 퍼밀을 우리는 같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퍼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퍼밀이 1000분의 1이고요. PSU는 역시 1000분의 1인데 염분에서만 씁니다. 자, 물이 965고 염류가 35g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 1kg 중에 물은 965g이고 염류는 35g인데 그 35g 중에 염화나트륨이 27g이에요. 그러니까 한 80% 차지하는 거죠. 요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황산 마그네슘 이 순서입니다. 안에 내용물이 뭐 있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짠 맛을 내는 주 성분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이나 황산 마그네슘 얘네들은 약간 써요. 쓴맛을 냅니다. 자,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로 만들어집니다. 또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담수의 양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적 차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증발이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담수의 양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은요. 지형적 영향입니다. 먼저 지형적 영향을 볼게요.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쪽 부분으로 서해안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죠. 한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금강이 있고요. 밑에 쪽에 낙동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에서만 이 서해안 쪽으로 민물을, 안짠물을 쭉 흘려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내주죠. 어디에요? 황하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강이 있죠. 밑에 쪽에 있는 거. 그리고 두 개의 강이 북한 쪽도 물론 물을 흘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35퍼밀이 나오질 않아요. 소금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왜냐하면 민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바닷물이 짠맛을 조금 덜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동해 쪽은 서해에 비해서 여기는 순환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강이 조금 들어간다 해도 이쪽은 워낙 수량이 많아서 좀 동해와 서해를 비교했을 때 동해 쪽이 소금의 양이 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형적인 영향이에요. 이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영향.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왜 그러냐면요. 겨울철, 여름철 이쪽 보세요. 이쪽에, 여름철에는 우리 장마도 있고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비 때문에, 염분 양이 좀 퍼센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31, 33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 있죠. 이런 영향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영향과 지형적인 영향 이 두 가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염분의 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들에 의해서 또 염분의 분포가 35%ml 안 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네. 어느 두 지역에 있어서 이 계산 문제인데요. 잠깐 여기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1kg, 해수 1kg 중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래요. 염화나트륨이 24, 이쪽은 26이네요.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습니다. 나 지역이 있는데 두 지역에 염화나트륨이 27, 이쪽은 26. 딱 봐도 뭐 차이가 나죠. 24나 26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이제 밑에 나와 있고요. 비율 보면은요,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24 대 26이면은 3.3 대 3.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1.4고 1.6이고 2.2고 2.4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퍼센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나 지역과 가 지역이 역시 퍼센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은 이거 계산식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염분비 일정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염분비 일정 법칙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